21번째 위스키 더 치타 싱글 그레인. 대추를 새로 당기지 않고도 제대로 된 일본 위스키를 맛볼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이 위스키가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레인 위스키입니다. 충분히 심사숙고해 볼 가치가 있으니 페이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한 유명한 온라인 주류 판매 업체는 여름철에 마시기 좋은 위스키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저는 1년 중 어떤 때라도 마시기 좋은 위스키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치타는 산토리의 그레인 위스키 중류소이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출시 당시에 꽤 애를 먹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각각 2개, 3개, 4개의 칼럼을 거쳐 중요한 헤비, 미디엄, 클린 타입의 3가지 스피릿을 혼용했습니다. 이는 이 훌륭한 블렌디드 위스키를 만드는 데 필요한 원액에 들인 정성만을 나열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치타는 그 자체로 출시되는 제품이기에 후숙에 사용되는 목재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치타는 무려 스페니쉬 오크와 아메리칸 화이트 오크 캐스크에서 숙성되었습니다. 이는 그레인 위스키를 위해 드리는 정성치고 굉장히 과한 것 같지만 그 결과 깨끗하고 깔끔한 여운을 남기는 은은하고 우아한 위스키가 탄생했습니다. 실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치타의 영국 론칭 행사에서 현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당시에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때는 제가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좀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위스키를 시음해 보고 나서야 녀석의 훌륭함을 깨달았고 왜 이 위스키를 고요하다고 표현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위스키는 도통 종잡을 수 없었으며 절제된 위스키입니다. 마구 소리를 지르거나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며 관심을 요구하지도 않고 미각을 압도하지도 않습니다. 매우 정중하고 예의 바른 위스키지만 조용하고 믿을 수 있는 친구처럼 이 위스키의 다양한 특성과 전통적인 가치를 깨닫게 되면 이 녀석을 더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참으로 고요한 위스키입니다. 이 위스키에는 깊이와 복합적인 풍미가 있습니다만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열려 있다면 제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위스키를 특색이 없다고 서둘러 단정 짓는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는 처음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랬었지만 여러분은 제 실수를 되풀이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 페이지를 넘기셔도 됩니다. 22번째 위스키 클라인 엘리시 14년. 제가 마지막으로 클라인 엘리시에 대해 글을 쓴 이후 이 외지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중류소가 새 단장을 마치고 몇 가지 새로운 익스프레션들을 출시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조니 워커의 하이랜드 본고장이 된 이곳은 매우 번듯한 방문자 센터, 16년 숙성 포코너스 오브 스코틀랜드, 그리고 다소 억지스러운 왕자의 게임 하우스 티렐 리저브 익스프레션까지 새로 단장한 증류소의 세련된 새 모습에 맞춰 구색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바로 옆에 브로라 증류소의 재개장 역시 반가운 소식입니다. 증류소는 사전 예약을 통해서만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이곳까지 오는 건 매우 길고 피곤한 여정일 테니 투어를 예약하지 않고 방문하는 것은 어리석고 근시안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약 100년 전 2명의 저명한 위스키 평론가가 클라인 엘리시의 명성을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지 세인츠버리 교수 그리고 그의 제자였던 아이네아스 맥도널드, 이 위스키의 뛰어난 품질에 주목했습니다. 물론 원래의 증류소는 1983년에 문을 닫았기 때문에 이들이 마신 클라인 엘리시는 우리가 오늘날 마시는 그 클라인 엘리시는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극찬하던 스피릿을 맛보려면 한 병에 1000파운드가 넘는 돈을 지불하고 브로라 트립틱을 마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병에 45파운드 정도 하는 14년 숙성 클라인 엘리시는 더 저렴하면서도 실망시키지 않을 퀄리티입니다. 조지 워커 블렌드의 핵심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증류소는 리브랜딩 되었지만 조니 워커의 끊임없는 판매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 클라인 엘리시는 아직 꽤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품은 해안가에 위치한 지역적 특성에서 비롯한 바다 내음과 한 세기가 넘도록 안목 있는 호사가들을 매료시켜온 그 유명한 스너프 캔들 왁스 향을 지닌 기분 좋은 하일랜드 몰트입니다. 디아지오는 한때 이 몰트를 숨겨진 몰트라고 불렀지만 클라인 엘리시를 공개함으로써 급변하는 시장에 대응했습니다. 클라인 엘리시는 항상 블렌더들에게 사랑받아 왔지만 이렇게 대중들에게 노출이 되면서 모두가 이전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클라인 엘리시의 매력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옛날 옛적의 그 노장들이 이미 수년 전에 써온 글들이 정확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위스키 작가들을 위해 만세 삼창을. 23번째 위스키 컴파스 박스 아티스트 블렌드. 혼선이 있을까봐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위스키는 전에는 그레이트 킹 스트리트 아틀랜드 블렌드로 불렸던 위스키입니다. 컴파스 박스는 자신들만이 아는 모종의 이유로 이름과 라벨을 바꿨지만 중요한 것은 위스키의 맛은 그대로이며 40파운드 미만의 가격으로 여전히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외관은 그들의 지칠 줄 모르는 맛에 대한 호기심과 탐구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블렌딩 룸에서는 더욱더 이국적인 이름과 화려한 바로크풍의 장식을 더한 라벨의 새로운 위스키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플레이밍 하트, 캔버스, 트랜지스터, 로그스 뱅퀴트, 노네임 3, 메나저리, 페노메놀로지 등을 놓치지 마십시오. 실은 이런 한정판들은 빠르게 매진되기 때문에 이 글을 읽으실 때쯤이면 구할 수 없을 테니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지만 메일링 리스트에 가입해놓고 또다시 한정판이 출시될 때 잽싸게 움직인다면 아마 후속작들을 시험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재미있게도 상당수의 극렬 위스키 애호가들이 블렌디드 위스키를 한껏 찌푸린 얼굴로 경멸하고 업계 일부에서도 몰트가 본질적으로 우월하다고 주장하지만 컴파스 박스는 자신들의 블렌딩에 대한 전문성을 큰 자랑으로 삼고 있으며 이는 제3자 보틀링 업체로서의 그들의 존재 이유이자 무기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 소개한 몇몇 유수의 프리미엄 블렌드 위스키들은 자신의 특별함과 높은 품질을 홍보합니다. 이런 것에 다소 둔한 대형 스카치 브랜드들이 이들에게서 영감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음료계의 대기업인 바카디가 컴파스 박스의 꽤 주요한 소액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자회사인 듀어스에 미치는 영향력은 거의 전무해 보입니다. 컴파스 박스는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방식으로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입에 착 감기는 훌륭한 위스키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들의 작품들은 매우 뚜렷하고 개성 있는 향미를 자랑합니다. 이 위스키로 말할 것 같으면 칵테일에 잘 어울리게 만들어졌으며 부드러우면서도 개성 있는 훌륭한 데일리 위스키입니다. 블렌드의 절반 이상은 클라인 엘리시, 링크우드 및 매우 고평가받는 하일랜드 위스키라는 데에서 더욱 믿음이 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고민하시지 마시고 그냥 이 위스키를 즐겨보세요. 24번째 위스키 코츠월드 시그니처 싱글 몰트. 영국 시골 한가운데 위치한 코츠월드 증류소는 목가적인 전원에 위치한 아름다운 증류소로 새로운 크래프트 증류주의 물결을 이끄는 선봉장입니다. 사실 이 증류소가 주변 환경에 너무 잘 동화되어 전형덕스럽게 자리 잡고 있어 이곳이 2014년에 시작한 신흥 증류소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곳은 전직 헤지펀드 자산운용 전문가이자 은행원이자 지금은 팬데믹 덕분에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 중인
다니엘 소르가 설립한 곳이며 몇몇 성견 지명이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운명이었는지 뭔지 그는 몇 년 전 뭐에 홀린 듯이 도시 생활을 청산하고 코츠월드에서 평생의 꿈이었던 위스키 증류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늘날 이들은 당혹스러울 정도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데 베르무트, 위스키 아마로, 크림 리큐르, 몇몇 진, 그리고 점점 추가되는 다양한 종류의 위스키를 판매합니다. 현재는 시그니처 싱글 몰트, 리미티드 에디션, 캐스크 피니쉬, 더 높은 도수의 피티드, 쉐리, 버번 캐스크 스타일만을 제공하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많은 다른 신흥 증류소들과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생산, 숙성 및 캐스크 선택에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고 짐 스완 박사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독자적으로 방향을 설정해 나가지만 스완 박사의 업적은 이들의 웹사이트에도 기록되어 있으며 그의 영향력은 아직 곳곳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보기 드물게도 이들은 코츠월드에서 생산된 보리만을 이용해 제품을 만들고 있어 원산지를 한눈에 알 수 있으며 푸드 마일리지를 최소화한 점이 인상적입니다. 100% 피트되지 않은 플로우 몰팅된 보리는 워민스터 인근의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몰트장에서 가져오며 위스키는 저온 여과를 거치지 않으며 색소 또한 첨가하지 않은 채 보틀링됩니다. 젊고 열정적인 증류 기술자들과 부지런한 홍보팀은 말할 것도 없고 증류소, 사무실, 방문자 센터, 포장 등 다양한 상당한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위스키를 만들고자 하는 꿈나무들이라면 누구나 이곳에서 며칠씩 머물며 꼼꼼히 메모를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코츠월드는 신흥 증류소의 기준을 상향 평준화시켰고 이제는 잘 정립된 걸 넘어서 점점 더 활기차게 성장해 나가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성공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보입니다. 25번째 위스키 커티샥 12년. 오늘날 그리니치의 드라이독에 정박해 있는 유명한 티클리퍼 이름을 딴 커티샥은 한때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위스키이자 한 해에 100만 상자 이상 판매된 최초의 브랜드 중 하나였으며 이는 지금도 상징적인 판매고입니다. 하지만 모종의 이유로 듀어스 화이트 라벨과 조니 워커 등 경쟁사에 뒤처지고 말았고 결국 브랜드는 매각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라 마티니케즈라는 프랑스 그룹에 매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커티샥의 가볍고 청량감 있는 스타일을 좋아하는 위스키 애호가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저는 이 위스키가 칵테일에 잘 어울린다는 걸 알고 나서는 이 술을 다방면으로 유용하게 즐기고 있습니다. 영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라 마티니케즈는 자사 브랜드의 중장기적인 개발에 전념하는 내실 있는 기업입니다. 이들은 베스케이트 근처의 스타로의 큰 신식설 위에 그레인 위스키 증류소와 블렌딩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글렌 마레이 싱글 몰트도 이들 소유인데 이 증류소는 덕분에 꽤 굉장한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이제 이들이 블렌딩 위스키의 원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커티샥은 전통적으로 글렌 로티스와 오랫동안 함께 해왔고 이 스페이사이드 싱글 몰트는 여전히 이들의 블렌드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소유주 아래에서 기대되는 부분은 역시 브랜드를 재건하기 위해 마케팅 지원에 대한 활발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매우 좋아하는 12년 위스키와 같은 신제품들이 출시되었다는 점입니다. 현재 프리미엄 블렌드는 품질, 가성비, 다양한 음용법의 행복한 조합을 찾는 애주가들에게 다양한 술자리에 어울릴 수 있는 강력한 제품군을 제공합니다. 전통적으로 영국 위스키 시장은 싱글 몰트를 선호해왔고 그렇기에 이 제품과 같은 프리미엄 퀄리티의 블렌드들은 판매가 어렵고 따라서 이러한 위스키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관심과 지원을 받지 못해
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브랜드 이미지를 뛰어넘어 커티작이 추구하는 모험 정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애주가들에게는 이는 하나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